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마인드 세션 그게 세뇌가 돼 있어요. 습득이 돼 있어요. 소사토 아스 서정적인 사티 거에 반대는 사토 저는 그 스님 그 유튜브 쇼츠에 예. 그걸 계속 제목으로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떤 거요? 법을 만났을 때 네. 수행해야 합니다. 그 쇼츠가 있었거든요. 예. 뭐 은퇴한 이후에 어. 하는데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다음에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뭘 정리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목욕을 시킨 다음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법을 만난 게 아닐까?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다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어우 정말 연년 수행자.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수행을 하거나 출가를 하면은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것들이 무너진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은 무너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다시 나타나거든요. 새로운 길이.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가니까 뭐 두려워할 게 오히려 새로운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도 그 먹고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 전 남방 스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의 집 얘기 나는 남의 집 비난 안 해요. 사야도하고 인연이 됐던 그 호주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절 참 그 태국에 있을 때 절 되게 많이 챙겨줬던 스님이 계시거든요.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 떼자의 사야도 집중 수행에 참여를 했었대요. 근데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본인에게 그 법문이라든지 그 집중 수행이. 그러다 태국에 와가지고 오히려 이 양반은 그 공덕 쌓는 거에 거기에 너무 감흥이 와가지고 거기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10년 저보다 법납이 3년인가 4년인가 선배시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매너리즘 혹은 그 버닝아웃이 이제 온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게 하고 있지? 그냥 남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그냥 스님들이 뭐 법문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법문 하나도 안 해도 뭐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삽니다. 그냥 제가자들 축원만 해줘도 살아요. 외국인 스님이어도 그렇죠. 네. 일단 외국인 출가를 하면은 우리 스님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 테러하다 그냥 스님이지 외국인 내국인의 차별이 없어요. 대신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하는 거지.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런데 또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또 특별 대우를 또 해줘요. 하이웨이 영향이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뭐 그렇죠. 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출가하고 2차를 태국에. 태국.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배려도 또 해줘요. 같이 하나 그러니까 거기 식구가 되면은 배려를 또 해줘서 뭐 김치도 공양으로 올라오고 햄버거, 뭐 피자, 치킨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렇게 해요. 법문 하나도 몰라도 뭐 무상고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맨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 말만 평생을 해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거기 그 신심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신심은 이 달라요. 완전 우리 다른 세상이에요. 어쨌든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20년쯤 되니까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수행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인연이 그 쉐어민 쪽이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떼자의 사회도 자기도 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2년차 때 그 절을 나왔어요. 나하고는 안 맞아. 맨날 뭐 그냥 하여튼 저하고 성향이 안 맞는 그거라서. 그래서 전 나와서 미얀마 떼자의 사회도 갔죠. 난 수행을 하고 내 수행을 하려고 출가를 했지 축원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스님한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미얀마를 내가 가겠다. 2번인가 트라이가 있어. 2번인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두 번 모두 맨 마지막에 어그러져요. 그게 왜 어그러지냐면은 뭐 자기 그 부서장 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다 했대. 근데 맨 마지막에 어그러지는 게 그 허락이 어떤 식이냐면 그래 가도 좋아. 근데 너 여기서 나가면 이제 끝이다. 우리 절하고는 끝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가려면 네가 뭐 편도 비행기에서 네가 알아서 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받는 이 절에서 받는 혜택을 다 놓고 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승이 걸리는 거예요. 나가면 내가 죽을 거라면. 내가 나가면 뭘 먹고 살지? 지금 이 혜택을 다 버리면 나 죽게 되는데 비자는 누가 해주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못 오더라. 수행자라면 떨치고 나와야 되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사실 그게 정답이긴 한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너무 가혹해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해요. 교수님한테. 집에서 그죠? 쫓겨나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도 출가를 하셨으니까 저희하고는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더 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으면 안주해버리고 고이면 썩게 된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 못 오셨어요? 못 오셨어. 와,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작년에 태국 잠깐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만났죠. 만나니 카톡 가니까 또 막 하여튼 교수님 뭐 별의별 거 다 챙겨줬어요. 막. 챙겨주고 얘기하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는 그냥 안주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졌더라고. 그래 뭐 공덕 쌓으면서 그것도 나쁜 길은 아니니까 공덕 쌓고 내생을 준비하는 것도 뭐 그 사람의 업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바람일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어쩔 수 없는 내가 뭐 그걸 비난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절대 그죠? 사회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 뭐 사회도 이제 집중생 한국에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오시고 집중생도 열고 하니까는 뭐 사회도가 언제든지 다 개런티 돼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미얀마 사건 터지지, 코로나 터지지, 미얀마 국경 닫히지, 이제 갈 수도 없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이제 페이스북이냐 거기에 그 언제 센터 오픈 언제 하느냐 외국인들 갈 수 있느냐. 이미 좋은 시절은 끝났는데. 수행을 하면은 신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심이라는 게 맹목적인 신심이 아니라 컨피던스. 그러니까 신심의 다른 번역을 그 컨피던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faith라는 말도 있지만 컨피던스, 확신, 자신감. 이렇게 큰 울림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신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서 어떤 경구를 하나 볼 때랑 컨피던스, 자신감, 확신이 있을 때 그 경구를 볼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저는 가장 지금 딱 떠오르는 그게 뭐냐면은 아나타 핀디카 그 장자가 부처님 처음 만나러 갈 때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거기 보면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새벽에 부처님이라는 단어에 너무 그 희열을 느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막 시체랑 막 그 귀신들 나오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열이 사그러들어. 그러니까 겁이 난다고. 천신들이 와서 장자여 겁낼 필요 없다. 지금 너가 부처님 만나러 가는데 뭘 겁낼 필요 있냐 하니까 그 말에 또 신심이 팍 나가지고 희열의 힘으로 부처님을 결국 만나러 가거든. 근데 그런 게 단순히 내가 맹목적인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전에 신심으로 볼 때는 아 정말 그냥 막 그 신심 이런 신심이지만은 수행을 하고 봤을 때는 이게 다르다는 거야.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느낌들, 뭐 모연이 송골해지는 느낌이 그냥 이것이 나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게 아니라 단지 느낌이구나. 느껴지는 성질이 있는 대상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희열이 느껴서 그 법혈로 가게 되는구나라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세상이 달라진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져. 세상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관점만 바뀔 수도 없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대상도 바뀌어. 바뀌지 않았을 때는 항상 대상은 무조건 고정되어 있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그거지만 관점이 바뀌니까 그런 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고 싫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름 붙였을 뿐이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집착이 한번 떨어져 나갔죠. 그렇게. 그러니까 대상 쪽을 파고든다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보는 쪽 여기가 바뀌어야지 이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이 관계에서 이 관계로 정립이 되면서 그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바뀌는 과정은 이제 뭐 모구 10도송을 해가지고 그 소가 때가 벗겨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에 이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도 막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니까 이제 그래요. 거기 아까 교수님 이제 출가 무기가 딱 있고 출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가서 미리 이렇게 메일로 말씀을 아니면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가서 다시 뵐까 아니면 가서 뵙고 여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성 출가자는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얀마면은 아까 그 사얄레 미얀마 띠라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그게 잘 돼 있는데 태국은 그 체계가 아직은 잘 안 잡혀져 있어요. 미얀마처럼. 저도 찾아봐. 찾아보셨죠? 매치들은 있어요. 흰색 옷 입고. 근데 좀 사얄레들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느낌이. 쉽게 말해서 좀 절 소임들을 많이 봐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뭐 공양간 모살 그런 거. 남녀 차별이 정말 기본적으로 테라와다는 보수적인 단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청 보수적, 깐깐하고 보수적이에요. 테라와다는. 뭐 요즘에야 새롭게 뭐 알아보셨겠지만 뭐 비구니들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한다지만은 기존 기성 테라와다에서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수행자의 삶으로 살면서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사실 제가 50년을 이런 어떤 세속에서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해왔고 열심히 더 벌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인상에서 저는 3막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1막이 있고 2막이 있었다면 이제 자유를 향한 길을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자유에 향한 길은 저는 이제 지혜를 얻어야만 갈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지혜는 얻으셨구만. 자유를 향한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전은 자유가 아니었다, 속박이었다는 걸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 정도 아주 큰 지혜예요, 그것도.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밥도 너무 잘해주고 먹을 것도 너무 잘 주는데 자유가 없다. 근데 사는 거 너무 편하고 그게 너무 안락하다. 근데 그건 노예의 삶이지 않겠니? 풍족하긴 한데 엄마는 진짜 자유로운 삶으로 가고 싶다. 지금의 매여 있는 것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출가가 중요해요. 그 수행하면 마음이 출가는 돼요. 그 부처님 당시에는 참 편했죠.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머리 깎고 출가하면 되는데. 근데 왜 2600년 지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일이 부족하네. 그때 태어났어요. 자, 근데 내가 일상에서도 수행을 놓지 않으면은 길은 다 있어요. 수행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외관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내 힘이 부족한 거예요. 수행에 힘이 붙으면은 일상에서도 가능해요. 일상에서도 할 수 있고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도 해요. 물론 핵심은 그 수행에 대한 마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그 여건이 지금은 미얀마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물론 뭐 그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또 막상 출가해서 들어가는데 그 절이 나에게 안 맞는 절일 수도 있어요. 특히 남자 비구 어차피 남성 그 비구 스님들이야 내 절 안 맞으면 절이 뭐 테라와다 비구들이 많으니까 그냥 절 떠나고 다른 절 가면 되지만 여성 수행자들은 그게 또 여의치가 않다고. 띠라신 안 받아주는 절도 있고 띠라신들 뭐 숙소가 없는 절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수행이 쉐어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르겠어요. 쉐어민 아예 일반 수행자들도 못 받는 현실이고. 제가 존경하는 그 마하카짜야나 존자, 대가잔연 존자의 그 제자가 출가하려고 3년을 기다리셨어요.
왜냐면 그 지역이 변방이었거든. 변방 지역이어서 스님들 20명을 모아야지 출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스님 모으는 일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3년을 미뤘다가 출가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마음이 변하는 것도 한번 봐봐요. 내가 출가하고 싶은 마음 지금 굴뚝같이 나는데 1년 지나도 그게 있나 없나. 또 수행하는 마음도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일상에서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대하는 것이 얼마만큼 능숙해지는가. 그게 사실 수행자의 핵심이거든요. 가사 입고도 그거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가사만 입었지 그냥 절에서 절밥 주니까 밥 먹고 공덕 축내는 거죠. 수두룩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하고 싶은 마음. 어떤 스님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본인의 그 조건들이라. 어떤 스님 20년 넘게 그 비구 생활 하신 마하테라가 계셨는데 싱가포르에서 활동하시는 스님이거든요. 싱가포르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출가자로 활동하는 것보다 제가자로 활동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은 환속을 했어요. 환속을 하고 그냥 제가자로서 제가 법사로 활동을 또 하셔. 경전 위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 그 책도 좀 그 경전들 설명하는 것들 그런 것도 좀 초반에 많이 봤거든요. 아주 다양해요. 그 저도 맨 처음 시작이 보리수였어요. 수행이 맨 처음 시작이. 대학교 다 떨어지고 내가 왜 떨어졌지? 막 분에 막 못 이겨가지고 난 다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안 되는 거 어떡해. 군대 나가자 빨리.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때 한 달, 그 겨울이었네. 1월 달에 1월 초에 가가지고 그거 했어요. 거기서 한 일주일 하니까는 이제 짐 싸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입대하기 전 아주 소중한 시간을 지금 뭐 하면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매일같이 술판을 버려도 모자랄 판에. 그런 생각들이 굴뚝같이 일어나죠. 오후 되니까는 커피도 못 마시게 해. 커피 한 번 마셨다가 막 죽일 듯이 쳐다보지.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가야겠다. 짐 딱 싸고 하는데 마지막 법문. 아니 그때 그 법문 이제 마지막 아니니까 들었던 법문 중에 다 지금 내용은 싹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직도 나를 다시 수행하게 만들었던 단어 하나 딱 기억이 나요. 위리야, 노력해야 한다. 그 단어 딱 듣는데 이상하게 꽂혀버렸어요. 그냥 노력해야 한다. 다시 짐 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 그 보살님이 말하셨던 거 세상이 다 그냥 바뀌었다. 내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가서 열심히 수행해야지. 말이 돼 그게.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다시 또 환경인지라 환경 탓을 좀 해봐야지. 제대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짐 위리야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 듣고 수행이 너무 좋다. 출가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났어요. 근데 조건이 안 되잖아요. 당장 입대를 해야 하는 조건이. 그리고 입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범죄자 될 수는 없잖아요. 또 부처님이 허락도 안 하셨어, 그거는. 율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출가하려면은 공무원이면 안 된다고. 저거 어디 가서 공무원 어디 갔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국가 군대 그런 귀속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 제대하고 나서는 그렇게 사띠라는 개념은 있죠. 남아 있죠. 잠자고 있는 상태죠. 잠자고 있는. 제대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여건이 좋아가지고 돈을 버는 환경에 어떻게 두세까지 돈 버는 거, 돈 버는 맛을 또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디야 이제 학교 입학해가지고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대학교 합격도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시험 봤을 때는 그때 내가 무조건 합격했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느낌이 좋았거든. 그리고 난 실력도 자부심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자만심.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머리가 더 굳어버렸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본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전날 찜질방에서 잤는데 몸살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익산이니까 익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 찜질방에서 자고
그 찜질방에서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완전 컨디션 완전 다운돼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아이고 완전 떨어지겠다 했는데 붙었어요. 오히려 그 이전 군대 가기 전에 시험 봤을 때보다 더 못 봤는데도 느낌이. 이제 뭐 대학교 합격하고 뭐 당연히 그때도 싸띠는 잠자고 있는 상태죠. 감각적 쾌락, 세간의 그 즐거움. 오죽하겠어요. 이제 막 제대하고 나보다 5살 어린 동생들, 또 나는 그 문과여가지고 다 여자애들이에요. 한 과에 남자가 2-3명밖에 없어요. 세간말로 꽃밭이죠, 꽃밭. 2학년 되니까 이제 그것도 싫더라고. 남자애들이 더 좋더라고. 왜냐면 너무 이 뒷담화가 많아, 여자애들은. 뒷담화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 행동 하나가 그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왜냐면 남자가 없으니까요. 거기다 프랑스 유학파였지. 군대도 갔다 왔지.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난소암 말기라는 거. 그리고 투병을 2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게 계기가 다시 돼서 어머니가 나 출가하라고 빨리 가셨구나. 그게 계기가 돼서 잠자고 있던 그 싸띠가 다시 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1년 기다렸어요. 1년. 사실 저도 그 1년 기간이 이제 대학교 정리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아직 3학년 그 중반이어서. 당장 그 뭐 다 뭐 자퇴하고, 그렇게 안 가고. 한 1년 기다리면,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보자. 마음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더라고. 그냥 그 안 바뀌는 게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바뀌어서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수행을 계속 하니까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놓지 않는 마음이 주예요, 주. 그죠? 이게 주예요. 그리고 여건이 맞아요. 이제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딱 성립이 돼. 그래서 출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가 바람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조건이라는 게. 내가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수행에 대한 열의도 있고, 돼도 그 조건, 나머지 외부 조건, 그게 다 퍼펙트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를 퍼펙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번역을 할 때, 퍼펙션. 이게 맞아야 돼요, 다. 하나.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특히 테라와다라는 이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비구니 그 승단이 역사적으로 없어졌고, 뭐, 그래서 이제 여성 수행자들, 사열레들이라고 이제 그런 형태로 있고, 태국은 매치라는 형태로 있지만, 매치들은 사실상 다 절마다 다 달라요. 또. 매치로서 제가법사로 활동하는, 제가법사가 아니지, 매치 법사죠. 활동하는 그 매치들도 있어요. 유명한 매치들도 많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테라와다는 아직도 그 여성의 그 뭐라고 실링? 무슨 실링? 투명한 벽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천정. 유리천정이 이게 유리가 그냥 유리가 아니라 맞아요. 금강유리예요. 금강유리.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누가 제가 너무 난 이제 출가 생활 좋으니까 또 욕심에, 근데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욕심에 내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도 출가해서 살면 좋지 않을까. 또 그래 또 이제 망상이 또 굴러가서 테라와다에서는 출가하기 힘든 것 같고 차라리 뭐 그 조계종이나 한국 대승불교나 그쪽으로 출가를 해서 출가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원불교 교무님, 저희 또 고모가 원불교 교무님이니까 원불교 교무님으로 출가를 해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잠깐씩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다 망상이고, 그죠? 내 동생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 혼자 그냥. 왜 그러셨어요? 동생은 어째서 지금 결혼해서 뭐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그래 조건이. 저 오늘도 두 분 새로 오셨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야 이게 내가 살아오거나 했던 것보다 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제가 경험하는 좋은 인연이고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의 세계에 숨어 있는 고수들이 오늘 오신 거예요. 고수들이. 인석거사부터 시작해서 놀랍지 않은 인연들이 없다. 제가 이게 경험해서. 이게 참 재미죠. 우리가 절에 오는 게 어떤 뭐 친목을 다지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그잖아요. 남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나 살려고 온 거냐. 근데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그 공덕 같은 거 촛불에 비유를 하시죠.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기존에 있는 촛불의 초가 안 꺼진다고. 스님도 법문을 하는데 지금 법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법담을 하고 뭐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법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로지 저만의 그 이득만 바라보고 지금 법문하는 거예요. 법보시가 열반의 조건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노골적이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게 나는 내 이득만 취했었는데 이게 공동의 이득이 된다고. 이게 불교의 맛이라. 이 묘미라고 묘미. 불법의 묘미. 그러니까는 나의 이득만 보니까 상대방에게 집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하는 거라고 그런 게. 자, 이제 보살님에게 약간 그 현실적인 그 핵심. 자, 공덕을, 그러니까 바람이를 쌓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살님이 출가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맞춰졌어. 그럼 어떤 공덕을 쌓으면 될까? 그 환경을 본인이 만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여성 수행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다 해보셨어요. 그 미얀마의 사헬레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도 그 미얀마 사헬레들 거기서 출가를 하고 또 다시 한국 와서 내가 그 사헬레들을 초청을 하고 또 테이크케어 해주고 여성 수행 단체를 만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실 좀 거기까지보다는 제가 그러면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불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고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저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맞아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걸로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본인이 먼저 수행을 해서 이건 좀 현실적인 거예요. 비법과 그러니까 법과 법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맡기지. 법을 설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체득한 법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알려면 본인이 수행해서 본인이 봐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거 해가지고 가지고 일단 머리를 좀 냉철하게 좀 식히고 냉정하게 하지만 여기 남아있고 그 열의는 그렇게 차근차근. 저는 어제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하보드에서 이제 그 미얀마에서 공부를 하신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가지고 대학교 보내가지고 한국말 가르쳐가지고 그 스님이 법을 그러니까 나랑 다른 부분 단맛자리 그러니까 교학을 다룰 수 있는 스님들 그런 스님들을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회장님께서는 2, 3년을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을 때 한 20년을 생각했거든요. 길게 장기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당장 될 거는 난 절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되는 건 없어요. 당장. 차근차근. 어쩔 수도 있는. 그럼요. 힘없이 없습니다. 아까 보살님 수행 얘기하다가 어쨌든 자 명칭 붙이고 그렇게 한 게 어떻게 본인에게 그래도 도움은 있었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집중에 되게 코스님이 맞춰진 거고 예. 거의 정말
전후되면 좀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긴 했어요. 미친 그 뭔 소리야? 9시 정도 되면 몸이 너무 아프고 아프다. 경행을 하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먹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계속 자성과 그러니까 발바닥이 너무 막 아프고 맞아. 막 9시 넘어가면 어깨가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여기 왜 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 하긴 했는데 뭐 이걸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하고 이제 사실은 거기는 매출 이게 건물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건물 안에 그냥 창문도 다 막아졌지. 거기에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님도 안 계시니까 그 수행자분 선택도 하고 그냥 계속 자선하고 경영하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마쳤다. 내가 이 말까지 다 마쳤다 하고 마지막 날 딱 나올 때까지도 햇살이 너무 좋고 그냥 이거 마쳤구나라고 하고 나왔는데 그 갑갑한 갇혀 있는 곳에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근데 모든 게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정말 그 전에는 뭐 저 사람 왜 저래? 쟤는 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정말 그 평온한 그 상태가 되고 그 뭐 시끄러운 소리 뭐 이런 것도 다 들리지가 않고 그냥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의 방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군대 제대할 때 그런 생각이 휴가만 나와도 공기가 다르죠. 그게 너무 컸는데 이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사실은 그 평정한 마음이 정말 그냥 새벽 3시, 4시에 눈이 그냥 떠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니까요. 저도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종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지 말라고 다 써놓으셨는데 너무 궁금한 거. 다 책을 읽고 자기의 그거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막 책을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불교에 관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쉽게 좀 풀어진 이야기들. 새벽 3시,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막 그걸 제가 원래 집에서 책을 읽지 않고 항상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도 이런 데도 다 카페도 다 너무 싫은 곳에 집에 딱 불 켜놓고 앉으면 막 이게 그 있는 그거에서 막 희열이 느껴지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다 또 가야겠다 내가 집중수행을 어디를 찾아서 가야 될까 그리고 막 전국에 그걸 다 뒤졌어요. 와서 왔는데 여기는 이제 뭐 창문도 다 뚫려 있고 발바닥 쪼개지도 않고 감시도 안 하고 아침에 새벽 예불도 없어. 일어나든 말든 신경도 안 써. 늘어지게 자다가 점심 먹으러 나와서 신경도 안 써. 그런 수행체가 어때요, 소감이? 근데 저 차이점 하나는 이제 거기는 제가 그러고 또 너무 수행을 하고 싶어서 저희 그 제주도에 계신 스님한테 제가 수행을 너무 하고 싶어서 춘천에 또 제따와나 성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는 이제 주말에 한 3박 4일짜리가 있어서 거기를 가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스님이 그러면 2월 말에도 연휴가 있으니 그때 수행자 한 명이 또 거기 와서 한다 하니 그냥 거기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일정을 하는데 3일 이튿날에는 제가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따와나에서? 아니요, 저 다시. 근데 제가 이튿날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네가 살던 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돈 벌고 잘 살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화처럼 막 이렇게 써서 짐 싸. 이런 마음이 막 쏟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저희 선생님이 지켜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보자. 그랬더니 막 미쳤어? 막 빨리 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제가 그리고 한 시간 반을 자선을 하면서 그걸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다시 평온해졌어요. 경행을 해야겠다. 경행을 다시 하고 다시 자선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이제 저희는 이제 집중이니까 1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고 1시간을 경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리가 너무 이게 한 3일 하니까 너무 여기가 결리고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30분밖에 못 하다가 40분도 하고 1시간도 하는데 갑자기 한 40분을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음이다. 음. 몸이 아픈 게 아니다. 음. 마음이 싫다고 느끼는 거고 음. 그 통증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싫다고 계속 그러니까 싫은 마음이 드는 거니까 싫은 마음을 봐봐.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게 증상이 정말 아픈 게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막 또 이상한 희열이 사실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이렇게 그 저희는 이제 계속 그때 그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짐을 좋아하는 마음은 봤어요? 네 좋아하는 마음을 봤어요. 아 이게 뭐지? 막 이런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빠져 있었구만. 네 그리고 배가 막 들락날락하면서 호흡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몸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 경험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2시간 자선을 하고 사실은 근데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읽을 때 무아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 얘는 뭐지? 무아가 없는데 그럼 이건 시기인가? 막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막 하면서 그 생각을 또 바라보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의 그거는 그렇게 갔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는 계속 이제 어떤 성취의 길을 걸어왔고 항상 성취 내가 하는 만큼이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주의로 살아왔는데 이게 사실은 자선이 어느 날은 잘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막 번뇌가 들어올 때도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좌절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수익이 나아지고 있나? 수익이 나아지고 있는 게 맞나? 그냥 그리고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건 아닌가?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한순간에 이 열이 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호기심에 막 이런 건가? 아니면 진심인가? 정말 내가 법을 만난 진심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여기를 와서 이제 제가 느낀 건 여기는 정말 너무 자유로운 곳에 이제 군대에 있다가 민간이 된 것 같은.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자선을 하는데 이게 잘 되다가 생각이 드는데 마음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보이는 대로 보라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좌절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는 이게 집중해야 되는데 왜 또 이 생각이 올라오지? 바라보긴 하는데 왜 그 평온함이 안 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렇게 자책이라든가 나의 수행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고 계속 성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라보라고 하시니까 그냥 바라보고 알아차려 보는 줄 알고 아는 줄 알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되게 이렇게 내려놔지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고 그런 게 사실은 다른 차이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수행을 잘한다, 좌선이 잘 된다가 뭐 평온하고 이걸 잘한다고 저희 얘기 안 해요. 평온함이 있으면 평온한 줄 알고 평온하지 않으면 평온한 줄 알고 이걸 잘한다고 하는 거. 마음이 번뇌가 뭐 생각이 많다 그럼 생각이 많은 줄 알고 그 생각에 끄달려 간다 하면 잠시 눈을 떠서 뭐 경행을 할 수도 있고 생각 힘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는 거. 계속 알고 뭐가 대상이 됐든 그렇게 그걸 잘한다고 해요.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태국의 어떤 삼위승 사진이 딱 올라오고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삼위 누구누구가 24시간 동안 결과부자 자세로 가부좌 들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수행 잘한다고 안 해요. 혹하죠, 물론. 그렇죠? 어떻게 24시간 동안 삼매에 딱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근데 그건 수행 잘한다고 하잖아. 그게 빠져 있으니. 뭘 알았냐? 뭘 깨달았냐? 마음이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마음이라는 걸 봤는가? 봤으면 어떻게 되던가? 그 지혜들을 모으는 것, 그게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 체험도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체험도 필요하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 체험에서 어떤 그건 익스피리언스고 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뽑아낼 것인가. 단지 그 체험, 몸이 사라졌다는 체험. 몸이 사라졌다. 그럼 왜 몸이 사라지던가? 왜 다시 몸이 생겨나던가? 그런 이해들, 그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해. 그걸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여기 와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간 지가 제가 카톡에 40 며칠 제가 딱 그날 가는 거를 디데이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수행을 시작한 지 한 45일 정도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배운 방법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여기만의 그걸 계속 얘기를 하셨고 또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했는데 더 이렇게 그 달라지는 거는 좀 더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편하다가 명칭 붙이는 게 편해요? 아니면 안 붙이는 게 이게 편해요? 저한테 맞는 처음에는 사실 어제는 집중하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어제는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저는 이렇게 효과가 막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이렇게 딱 집중이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어제는 여기 방법이 다르니까 내가 방법하고 맞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집중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오늘 다시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은 나에게 맞는 방법이 이거구나라는 거 오늘은 좀 많이 생각이 됐어요. 네. 집중해도 돼요. 근데 집중을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보고 있는 줄 알고요. 아는 거에 집중하면 돼. 그럼 그것도 집중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중은 좀 다르지. 힘이 없는 집중이야. 힘이 풀어진 집중. 그러니까 말이 좀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죠. 힘이 풀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중이야? 근데 집중이 맞아. 또 처음 느꼈어요. 느껴져.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림에 필요한 힘이 바늘로 점을 하나 찍었다고 칩시다. 그 점을 아는 정도의 힘. 많이 들어요? 그 점을 그냥 아는 정도. 있는 듯 없는 듯 그 먼지만한 크기의 그걸 그냥 아는 정도. 그냥 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 그 정도의 힘. 초몰입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벼운. 근데 가벼운데 그 가벼운 상태가 쭉 계속 이어지는. 그게 지금 아까 그 관계. 이 마음이 몸에 끄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그 대상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게 넓게 보고 하늘을 보고 오히려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상태, 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 거기서 이제 윗바사나가 시작되는 거.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명칭이 안 붙어요. 그건 무생무치라고요. 그러니까 명칭을 붙일 필요도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있어야 하거든. 마음이 걸려야 하거든요. 마음이 걸리지 않으면. 근데 그냥 아는, 그냥.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아는 거.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 대상이라는 것은 명칭이 붙어지는 성질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로봇을 제작하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해봐요. 로봇 하나 움직이는데 그 쉬운 일이에요, 그게? 엄청 그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는 팔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이걸 로봇으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마음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왜?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면은 안 좋다. 번뇌가 왜 일어나지? 번뇌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 얘는 일어나는 성질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또 일어나는 성질을 알 수 있는 성질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어나는 것을 포착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산매가 깊어가지고 뭐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신을 봤어. 신을 봐서 와 내가 신을 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신을 봤는데 신을 봤다는 건 저게 보여지는 성질이 있구나. 그냥 단지 대상이구나. 그냥 단지 대상이구나. 인식되기 때문에 인식되는 성질이 있구나. 그 성질만 남아요. 그러면 신이고 뭐고 이 삼라만상이 다 싸그리 사라져 버린다고. 단지 그 성질만 남. 성질에만 포커싱이 되는. 그렇게 성질만 알아가는 거. 그 성질들 많이 알아가는 그걸 이제 윗바사나 지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수행이 뭐 아침에 나와서 수행을 딱 한 좌선 하는데 막 생각이 일어나. 그럼 그걸 없애려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줄 알고
물론 마음가짐은 체크를 해야죠. 내가 지금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올바른 마음가짐은 먼저 있어야 돼.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들으셨죠?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수행처를 가도 그렇고 막 희열이 나고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수행을 하면 막 천상도 올라가고 막 범아 이려를 했다가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어쩔 거야 이제. 그 체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은 체험이구나. 체험되어지는 성질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더 수승하고 그런 지혜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들. 이해. 그리고 그런 지혜들이 모아져야지 떨어져 나간다. 집착. 왜? 그 집착의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겨난 지혜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건 보여지는 그 관점의 대상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면은 물이 있잖아요. 물을 보는데 우린 물을 보고 물이라고 하지만 관점이 달라지. 과학자들은 그걸 H2O라고 보잖아요.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편안하게. 힘이 있는가 없는가. 힘 줄 필요 없죠. 지금 뭐 알고 있어요? 뭐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듣고 말씀을 듣고 손 움직임 방금 알아차림 있었어요? 지금 웃고 있을 때 알아차림 있어요? 왜 계속 한 발짝씩 늦어? 집중할 필요. 집중하면 늦어요. 근데 그냥 알고 있는 상태, 통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모습을 알아차리지 말고 그 보여지는 성질 자체,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 공간 알 수 있죠? 공간만 알아차려봐요. 그냥 공간, 그냥 보여지고 있구나. 공간을 알아차려. 그 안에 이미 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들어온다. 그렇게 통으로. 이 하나하나 이걸 집중하지 말고 그 통으로.